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삼계탕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몸보신을 제대로 해야 좀 올해 남은 시간을 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양대 시장 상승 마감했지만 이 시장의 색깔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명확한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트럼프를 빼놓고 시장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늘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18일에는 연설까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내 증시 미국 대선 영향 받을 것 같아서 내 종목은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오늘도 한 분 한 분 정성스러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수혜주들이 정말 잘 달려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재임 시절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었죠.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거세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부터 남북 경협, 재건 관련주들까지 정말 강하게 올랐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도 정말 들썩거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6월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가상화폐 업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중에서 방산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트럼프 덕에 또 K방산 축포가 또 한 번 더 터진 셈이죠. 지금 방산주 집중도가 좀 높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던 섹터인데 이 트럼프라는 호재가 하나 더 더해지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좀 봐도 되는 모멘텀이 생긴 거겠죠? 그렇죠.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이제 또 주한미군 철수 얘기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나토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라라는 얘기가 있고 GDP 2%는 또 이제 국방비를 지출해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선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도 중단하겠다. 어지럽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뭔가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얘기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유럽을 안 지키고 그런 거 절대 없을 거예요. 나토 탈퇴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니네들도 우리랑 같이 부담을 해라.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국방력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전 개인적으로 아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계속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폴란드 작년에 수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체코로 전 내년에 아마 체코도 지금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체코 수직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원전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차 도입 사업도 즐거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위 분담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력 강화 이런 데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러시아 시켜가지고 너희들 침범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얘기 자체가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그리고 잘 만들고 싸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던 마크롱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국 내 정치에 상당히 좀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롱이라는 방해 요인도 좀 저는 제거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로서 방사는 볼 수밖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이외에도 우리가 수혜주랑 피해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좀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혜 섹터도 뭐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오늘 우리기술 투자도 움직였죠.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뭐 AI, 통신, 철강, 인프라까지 정말 많은 수혜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주도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수혜 섹터를 두 분께 하나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18년도, 19년도 때도 트럼프 좀 감세 정책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내수주라든지 그때도 좀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가지고 한동안 뭐 바이오나 AI 쪽을 봐야 될지 어느 쪽을 보시는지 궁금한데 좀 이 포모 방지용 좀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수혜 섹터 어디로 좀 보십니까? 우선 뭐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 기업들 뭐 방산 또 이제 어떤 원자재 뭐 관련 또 이제 이 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많이 좀 확인이 시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방산, 뭐 조선 여러 관련주들은 이미 한번 지금 시세를 한번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좀 들어가기 부담 없는 트럼프 이제 수혜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의약품 규제 완화나 그리고 이 어떤 수입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가 인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부분 쪽은 모르지만 다른 부분 쪽 약간 좀 그러면 그 지원을 좀 많이 좀 줄인다는 네. 그런 방침이 좀 있지만은 이 사회 쪽 복지 쪽에서의 그런 그 지원 금액은 유지를 계속 하겠다라고 연설 때쯤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시세는 덜 받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트럼프 수혜주로서 물론 이제 1순위, 2순위는 뭐 방산, 뭐 조선, 뭐 원전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싸게 살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복지 관련된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천천히 수혜를 다시 한번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트럼프 수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약가 인상 반대를 외치기도 했었잖아요. 네. 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태근 이사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산 외에 좀 따로 볼 만한 섹터 어떤 섹터 보세요? 오늘 오후장에는 또 건설이 올랐더라고요. 건설은 트럼프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규모의 어떤 그 장치 산업이 될까요? 장치 산업이 아니군요. 개발 사업이라고 그럴게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그렇잖아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금리가 높게 되면은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대형 투자 산업들. 그러니까 그래서 6월달, 5월달인가요? 5월달에 한번 그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간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온 이유가 결국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송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 방산, 그리고 금융 이 세 개 섹터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선을 왜 봐야 되냐면은 어쨌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로얄터치셀이라든지 미국의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유를 시차하는 기업이 되겠죠. 없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어디가 수혜가 될 건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 부분을 자국내에서 소비도 하겠지만은 트럼프 시절 때 결국 유럽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화석연료였던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호황이지만은 이 호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탱커선도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호황인 LNG선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조선도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수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선도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일단 수혜 섹터를 꼽아 주셨어요.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2차 전지가 피해주가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의 공약이 IRA랑 관련된 법안에 대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재생이나 2차 전지 쪽은 정책 모멘텀이 빠지지 않을까, 부정적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트럼프에게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트위터에 저렇게 남겼죠, X에다가. 그렇다면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테슬라 향으로 배터리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개장 전 거래에서 테슬라가 현재 10% 넘게 와우.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오늘 밤 열릴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는 또 어디로 봐야 할지 또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부정이십니다. 네. 저는 그래도 긍정이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런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내일 한번 2차 전지가 좀 반짝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좀 연동성이 좀 없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차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머스크가 좀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의견은 없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오르는 지금 테슬라가 오르는 상황도 이 테슬라 쪽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그 혜택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테슬라 향 기업들은 괜찮을까요?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LNF가 대표적인데 오히려 좀 주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테슬라 쪽으로만 지금 가는 상황이고, LNF는 테슬라 쪽에서의 의존도를 그 전에 더 낮춰야 어떤 주가적인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테슬라 쪽에서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오르려면은, 그러니까 반짝 이제 오를 수도 있겠죠. 네네. 오늘 뭐 테슬라가 또 이제 10% 오르고 내일 오를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이려면 딱 두 가지예요. 우선 전기차 쪽에서의 미국 중심으로 한 유럽, 이 선진국 중심으로의 판매 부분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격차를 좁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였을 때 저는 2차 전지주들의 랠리가 갈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녹록치 않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좀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두 가지의 전제 부분이 해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라고 보는 것보다도 네.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만약에 좀 매수가 들어왔어 내일 오른다.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단순 어떤 트럼프 쪽에서의 이 테슬라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한 네. 효과로 갈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은 저가 매수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한번 좀 지켜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했을 때 피해주라기보다는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네. 많이 피해를 받고 주가적 측면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IRA 법안이 뭐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사님 부정 코멘트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에 이뻐하던 백이 있어요. 백이 있는데 어떤 또 이제 한정판 또 새로운 백이 나왔어요. 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이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새로운 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이뻐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뻐 보이다 보니까 얘가 약간 소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비율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한정판이 누구예요? 네? 한정판이 누구예요? 한정판이 저기 있잖아요. 채널. 아, 있는데 제가 비율 잘못한 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잘 보세요. 미국도 바이든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정책에 맞는 종목들이 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트럼프 정권을 예를 들게 되면은 거기는 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였잖아요. 이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린뉴딜 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힘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부정이라는 얘기지,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속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이 많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서 신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텍사스가 발전하게 되면은 텍사스 주지사도 그렇고 텍사스 공화당 의원도 그렇고 반대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에만 어떤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뿐이지 뭐 공화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안 하고 공화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뭘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산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어떤 접근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도 지금 트럼프 대세로 나오게 되면서 수혜주 이렇게 네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관심이 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네. 조금 소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돌릴 때가 다가온 건가 싶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업황 자체가 일단은 돌아서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부정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수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뽑아볼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 다 방산에 대해서는 긍정 말씀해 주셨고 차장님은 제약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도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 토론 이제 1차가 끝난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 이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어떤 피해주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테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랠리 부분을 좀 이어가는 것보다도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는 그런 섹터와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1순위로 꼽은 게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트럼프 정책 그 섹터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게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 추정치를 봤을 때도 네네. 방산주가 들어가기 가장 알맞다라는 부분이고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듯이 대선 가까워질 때 이제 수혜
직접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지금 추려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실적에 대한 바탕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한전 기술을 좀 가져왔는데, 원전 쪽. 그쵸. 원전 쪽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체코 쪽의 수주나 또 우리나라와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투자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5년,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을 좀 대외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한전 기술을 내일장 어떤 공략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원전 쪽에서뿐만 아니라 화력 여러 가지 그 설계 쪽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근데 지금은 현재 5대1로 내수 쪽에서의 비중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원전 건설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한전 기술의 이런 설계에 대한 기술력이나 또 SMR 쪽에서의 기술력은 설계에 대한 기술력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수출 부분이 내수 쪽과 격차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이 한전 기술을 지금 현재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급등을 해서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 싶긴 한데 목표 주가는 그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글쎄 목표 주가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아, 지금 그냥 좀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인 있고.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쵸. 뭐 한 10% 정도로 해서 뭐 85,000원, 뭐 9,000원 정도 괜찮지만은, 근데 우선은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목표 주가가 왔을 때 종목들을 뭐 차익 실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목표 주가를 도달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에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넘었을 때는 매도라기보다는 그때 다시 한번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를 정하는 가격이 좀 목표 주가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82,200원에 좀 끝났는데 한 10% 정도로 해서 뭐 8,800원, 900원에 이 종목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가격을 말씀드렸던 보유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부분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 선이 왔을 때 그걸 돌파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니까 88,800원에서 900원 사이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도 뭐 방산 안에서 가져오셨을지 아니면 뭐 앞서 말씀하신 조선 안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방산에서 가져왔어요. 방산이요? 네. 1위군요, 역시 방산이. 일단은 뭐 보편적으로 가는 섹터에서 먼저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할까 풍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현대로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산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나토에서는 이미 트럼프 재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 방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국방 계획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까 국방비 같은 경우도 뭐 2%가량 현재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은 나토와 정보 공유 축소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또 트럼프 이제 측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방산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아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방 전시회에서 아마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K9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대수로 보게 되면은 K2 전차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로템 충분히 추가 수익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체코 얘기는 아마 방송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체코 같은 게 좀 이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누가 있죠? 폴란드 있고 그 바로 밑에 루마니아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체코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도 아마 전차 도입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저는 현대로템이 분명히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한 5만 원 정도 일단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뭐 그래도 52주 신고가 돌파하긴 했지만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 좀 매수 기회가 있는 자리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이 트럼프 좀 하루 종일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네. 관련해서 수혜주랑 피해주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분 한 분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유튜브 댓글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